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운동을 운동 생리학자가 쉽게 알려드려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60대 이상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하지만 아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마치 저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 튼튼한 허리와 곧은 자세를 위한 핵심,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인데, 자, 그럼 이야기해 볼 운동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중심, 즉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어르신, 혹시 코어 근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를 단단하게 지지하고 곧은 자세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 덩어리예요.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선 단단한 기초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이 코어 근육이 튼튼해야만 허리 통증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흔들리듯이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심지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물건을 들 때 혹은 단순히 앉았다 일어설 때도 코어 근육의 힘은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요한 코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쉽고 안전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누워서 배꼽 당기기인데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세요. 숨을 후 하고 길게 내쉬면서 배꼽을 등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배를 납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거나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해요. 배꼽을 당긴 상태를 5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푸는 것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하루에 2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운동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복부 속 근육을 강화하는 데 탁월해요. 브릿지 운동으로 역시 무릎을 세우고 누운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양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복근에 살짝 힘을 주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어깨부터 무릎까지 몸이 일직선이 된다는 느낌으로 5초 동안 유지 후 천천히 엉덩이를 내리는 것을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2세트 정도 해주시면 허리 주변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로 등바디에 기대지 않고 의자에 바르게 앉아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양손은 의자 옆을 가볍게 잡아 균형을 잡으세요. 이제 한쪽 다리씩 무릎을 쭉 편 상태로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5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는 것을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며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2세트 정도 해주시면 하복부와 허벅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여러분의 코어 근육은 몰라보게 튼튼해질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허리 통증 완화는 물론 더욱 안정적인 자세와 뛰어난 균형 감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활기찬 발걸음을 위한 필수
하체 근력 강화 운동으로 여러분의 활기찬 발걸음을 위한 필수적인 운동. 바로 하체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생활하죠. 이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 다리, 즉 하체 근육입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아서 이곳이 튼튼해야만 오랫동안 힘들이지 않고 활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체 근육보다 훨씬 더 큰 근육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하체가 튼튼해야 전신순환도 원활해지고 기초 대사량도 높아져서 건강 유지에 훨씬 유리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하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기 쉽고 이로 인해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치거나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가서 통증이 생기며 심지어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는 낙상의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하체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몇 가지 하체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의자 잡고 스쿼트로 의자 뒤에 서서 의자를 살짝 잡고 균형을 잡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합니다. 이제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치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너무 깊게 앉을 필요는 없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10번 반복해 보세요. 2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해 줍니다. 벽 잡고 종아리 들기로 벽이나 튼튼한 가구를 잡고 편안하게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이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발가락으로 선다는 느낌으로 몸을 최대한 위로 올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3초 동안 유지 후 천천히 내리는 것을 15번 반복하면 좋습니다. 2세트 정도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걷는 힘을 길러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앉아서 무릎 펴기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으로 등바디에 기대지 않고 의자에 바르게 앉아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양손은 의자 옆을 잡거나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으세요. 이제 한쪽 다리를 쭉 뻗어 무릎을 완전히 펴는 거예요.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5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는 것을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며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2세트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다리 힘이 눈에 띄게 강해져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훨씬 더 가볍고 활기차질 겁니다. 멀리 산책을 나가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튼튼한 뼈와 낙상 예방. 균형 감각 향상 운동으로 우리 몸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균형 감각 향상 운동입니다. 어르신 혹시 걸어가다가 휘청거리거나 중심 잡기가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는 낙상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만큼이나 낙상은 어르신들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되죠. 그래서 튼튼한 근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균형 감각입니다. 마치 좁은 다리 위를 건널 때 흔들리지 않고 걷는 것처럼 좋은 균형 감각은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선물해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죠.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따라 해보세요. 한발서기.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잡고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이제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려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지 않고는 5초도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길게 버틸 수 있게 될 거예요. 10초 동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각각 5번씩 연습해 보세요. 균형이 좋아지면 점차 잡는 손을 놓거나 의자에서 멀어지면 난이도를 높여 보세요. 줄 따라 걷기 즉 일자 걷기로 바닥에 그려진 선이나 타일의 줄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는 거예요. 마치 외줄 타기를 하듯이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옮기는 겁니다. 이때 한 발의 발꿈치가 다른 발의 발가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앞뒤로 나란히 걷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발이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집중하면서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익숙해지면 걸음수를 늘려나갑니다. 의자 잡고 발꿈치 발끝 걷기인데 의자를 잡고 균형을 유지한 채 서세요. 이제 발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고 이어서 발바닥 전체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걸어보는 거예요. 한 발 한 발을 신중하게 옮기며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죠. 5걸음 전진했다가 5걸음 후진하는 것을 23번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분명히 균형 감각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돌부리에도 덜 흔들리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운동은 바로 여러분의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 쉬는 것이 편안하고 심장이 튼튼해야만 우리는 활기찬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유산소 운동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로 가장 쉽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옆 사람과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만약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누어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눠서 총 30분을 채우는 거죠. 공원이나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 트랙이나 쇼핑몰에서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와 시간을 늘려나가 보세요. 실내 자전거 타기로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좋은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부족한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편안하게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강도로 시작해 보세요.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인데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면서 전신 근육을 사용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수영을 못하더라도 걷기나 스트레칭 위주의 아쿠아로빅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 23회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숨이 너무 차지 않도록,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의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숨쉬기를 편안하게 하여 매일매일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게 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굳어진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어르신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거나 팔다리를 쭉 뻗기가 힘들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굳어 유연성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는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근육이 쉽게 다치는 부상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잘 관리된 고무줄처럼 우리 몸이 부드러워야 움직임이 편안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으면 옷을 입거나 벗을 때, 높은 곳의 물건을 잡을 때 등 일상생활의 모든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유연성 운동은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넓혀주고 굳어진 몸을 풀어주어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절대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몸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돌리기인데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서거나 앉으세요. 이제 어깨를 앞뒤로 크게 돌려줍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천천히 크게 원을 그리며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려줍니다. 하루에 2에서 3세트 반복하면 어깨 주변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 좋습니다. 목 스트레칭으로 바르게 앉거나 선 상태에서 천천히 목을 기울여 줍니다.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늘려줍니다. 이때 왼쪽 어깨가 딸려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5초에서 20초 동안 유지 후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다음으로 턱을 가슴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혀 하늘을 바라봅니다. 각 자세를 15초에서 20초 동안 유지해 보세요. 하루에 2에서 3세트 반복하면 목 주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다리 뒤쪽 스트레칭인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댑니다. 발끝은 몸쪽으로 당깁니다. 이제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몸 전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줍니다.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20초 동안 유지 후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줍니다. 하루에 2세트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뻣뻣해지기 쉬운 다리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옆구리 스트레칭으로 편안하게 앉거나 서세요. 한쪽 팔을 위로 쭉 뻗고 숨을 내쉬면서 몸통을 옆으로 천천히 기울여 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거나 몸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옆구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15초에서 20초 동안 유지 후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하루에 2세트 반복하면 옆구리와 등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면 몸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뻣뻣함이나 불편함이 줄어들어서 여러분의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운동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행복을 더해줄 마법 같은
열쇠와 같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로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하체 근력을 키워 활기찬 발걸음을 유지하며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을 예방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지키고 마지막으로 유연성 운동으로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운동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동작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구체적인 횟수와 시간은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멋진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